네, 안녕하세요. 스포츠 진로 코칭 김성덕 교수입니다. 오늘도 카메라 앞에 섰는데요. 오늘 카메라 앞에 서서 여러분을 만나는 이유는요. 우리가 스포츠와 관련돼서 다양한 직업군들, 또 다양한 직무군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마치 의사나 형사, 변호사, 이렇게 사자가 들어가는 것처럼 스포츠에서도 특정 종목 혹은 특정 직업군에서는 운동건강관리사, 임상운동사, 운동 처방사, 이런 선수 지도사, 지도자, 이런 식의 어떤 사자이라는 직업군도 있고요. 또 무슨 지도자, 이런 식의 또 직업군도 있고요. 다양한 형태의 지도자, 이런 특성의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업군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지도 분야뿐만 아니라 스포츠 산업, 스포츠 시장 안에 무수한 직무가 있고요. 또 스포츠로 파생되는 아주 다양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것 외에 융복합적이고 또 외연적인 걸 확대해서 나아갈 수 있는 직업이 있겠다 할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스포츠를 지도하는 영역이 있을 거고요. 또 스포츠를 서비스하는 영역이 있을 거고요. 또 스포츠 용품을 거래하는 영역, 또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또 유무형의 재화를 제공하는 차원에서의 스포츠 어떤 시장과 그 시장에 걸맞는 직업군이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우리가 재학하고 있는 시기, 그리고 또 여러분이 경험하는 것들, 지금까지의 어떤 내용을 보면 대다수 직접 내가 운동을 가르치거나 지도하거나 케어하거나 이런 부분으로 맥락을 접근할 수 있고요. 그 대상자가 생애 주기별로 어린이, 노인, 아니면 또 장애인, 또 이런 정도가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맥락의 특정 선수를 지원하거나 또 그 선수의 건강 관리라든가 성과 관리를 해줄 수 있는 영역에서의 직업군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 사업인데요. 국민체력 100 사업에 보면 이렇게 생활체육 1급 자격증을 따거나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 운동 처방사로서 직업을 선택할 수 있고요. 따라서 스포츠 건강관리 전공 친구들이 아마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생활체육 지도자 보디빌딩만 갖고 있어도 체력 측정 요원으로 또 활동할 수가 있는데, 물론 이 두 직무 분야에서는 하는 범주의 일의 양, 그 일의 질이 또 차이가 있고, 또 그에 따른 보상, 월급, 대우, 이런 차이를 좀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스포츠 분야에는 무궁무진한 시장이 있어요. 또 그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나름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통적인 직업군이라고 이야기하는 스포츠 직업 내에 그런 것들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 명확하게 따져볼 필요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친구도 있고요. 또 준비했던 친구도 있을 거고요. 또 이번에는 아쉽게 떨어졌던 친구도 있을 거고요. 다양하게 경험할 텐데요. 아주 기본적인 스포츠 과학 분야를 전공하는 친구들의 기본적인 자격 분야이고요. 더 나아가면 졸업한 시점에서 가능한 건강운동관리사, 또 스포츠 경영관리사, 그 외에 다양한 자격증이 있고요. 이 자격증이 일종의 어떤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꾸준히 준비해서 취득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은 중구난방으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크게 스포츠와 관련된 직업군은 전통적으로 누구를 가르치는 직업, 이런 것이 있고요. 또 큰 스포츠 시장 안에서 재화를 제공하는 그런 차원에서 인적 서비스를 용역하는 이 서비스적 맥락과 어떤 용품과 기술을 파는 맥락, 이런 어떤 차원으로 한 세 가지를 전통적으로 구분할 수 있고요. 또 이제 최근에는 융복합 시대를 맞이해서요. 스포츠가 갖고 있는 상상력, 스포츠가 갖고 있는 본질적 가치를 토대로 ICT 기반으로 파생되는 융합적 스포츠 직업군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모호하고 어렵겠지만 이번 수업을 통해서 조금 더 알아가는 시간으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교수님도 옛날 사람이라 옛날 직업군에 좀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 이 수업을 준비하고 또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기 위해서 우리 진로 박사님한테 물어보기도 하지만
많은 자료를 찾고요. 제가 알고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서요. 예, 더 좋은 혹은 더 나아갈 방향에 맞는 그런 직업군을 찾아서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눈 운동 좀 하고요. 저도 지금 계속 눈을 깜빡깜빡 거리는데요. 장시간 미디어에 노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좀 눈 운동도 좀 하고요. 좀 스트레칭도 이렇게 좀 하시고 나서 다시 본격적인 수업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눈도 좀 풀고요. 또 여러분 좀 스트레칭 좀 하고 좀 목 스트레칭 좀 하고요. 또 우리 거북목 되지 않게 라운드 숄더 되지 않게 좀 해보시길 바래요. 제가 그걸 꼭 시범 보일 필요는 없겠죠? 네. 자, 이어서 할 것은 아까 이제 제가 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저희 졸린 눈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어서는 이제 스포츠 분야의 유망 직업을 살펴보는 건데요. 먼저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고 전통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스포츠 지도 분야의 유망 직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다른 영역에 스포츠 시장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 시장을 접근하기까지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인식하는 수준이 내가 경험한 것을 토대로 해서 또 다른 것을 파생하는데 지금은 경험한 것에 의해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직업군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스포츠 지도와 관련된 케어와 관련된 일을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여기 보시면 포토그래픽이 약간 좀 뿌옇게 나올 텐데요. 여러분 혹시 보시나요? 예, 잠깐만 넘어갔는데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이 있는가 라는 부분이에요. 한번 볼게요. 나오나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펜을 쓰고 있는데 펜이 지금 연결이 안 돼 있어서 좀 버벅거리긴 하는데요. 나오네요. 자, 하고 싶은 일이 있는가? 어떠세요? 여러분 있어요? 만약에 있다면 잘할 수 있는가? 혹은 없다면 왜 없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쌓고 주어진 일을 해보고요. 또 다양한 지식은 내가 어떤 경험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과정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어찌됐든 간에 하고 싶은 일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서 잘할 수 있는가 혹은 잘할 수 없는가를 또 따져봐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하고 싶지만 잘할 수 없다면 역량을 개발해야 되는 거고요. 또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 장기 목표를 어떻게 세울 것이냐. 그래서 연령을 또 고려해서 그에 맞게끔 솔루션을 가져갈 수도 있고요. 그런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잘할 수 있는가? 내가 역량이 있는가?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가? 자, 그랬을 때 돈을 벌 수 있는가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우리가 흔히 취미와 특기의 차이를 얘기하는데요. 취미는 말 그대로 내가 시간을 내어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요, 잘할 수 있는가는 돈을 벌 수 있는가, 돈과 연결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경제활동과. 자, 이것이 특기이죠. 이런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여러분이 좀 더 쉬울 것 같고요. 뒤에 나오면 취업과 창업 이렇게 되는데요. 그것까지는 좀 거리가 있으니까 우선은 가볍게 이렇게 접근을 하고 전통적인 직업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스포츠 지도 분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지도 및 전문 분야의 유망 직업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유망 직업은 교수님이 얘기하고 싶은 거고요. 이제 지금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서 이러한 직업군들의 직무가 어떻게 다양화될지 모르겠어요. 전통적인 직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수업이 건강관리 전공에 편성되어 있는 그런 특성을 고려하여 그와 관련된 직업군인데요. 여러분이 가장 선호하는 건강운동관리사, 스포츠 지도사, 그리고 이 스포츠 지도사의 같은 맥이죠. 유스, 노인, 장애인, 그리고 스포츠 의무 트레이너, 선수 트레이너라는 표현을 쓸 텐데요. 피지컬 트레이너,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가 선수 트레이너라는 표현을 쓰죠. 자, 선수 트레이너. 근데 현장에서는 선수 트레이너를 아무래도 물리치료사를 많이 써서 우리의 영역이 조금 더 진입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스포츠 마케터 등도 있을 수 있고요. 이와 관련한 공인 자격증을 살펴보는 시간으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운동관리사.
뭐 우리 전공의 아젠다라고 할 수 있죠. 정체성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매해 한 2명 정도가 합격하고 뭐 빵명도 있었고요. 최근 들어서는 1명에서 2명은 최종 합격을 하고 있다 정도인데, 저희가 40명이라고 했을 때 2명이면요 5% 정도의 합격률을 갖고 있는데요. 전체 합격률 자체가 한 16에서 20%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높은 편은 아니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니까 기대해 볼 만한 그런 것들이죠. 건강관리를 위한 최고의 예방책인 운동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담보하는 그런 직업군이에요. 그래서 운동 적용과 처방을 하기 위한 전문가가 필요한 거고,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 2항에 의해서 건강운동관리사가 국가 공인 자격으로 명시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이 건강운동관리사의 자격에 비해서 활용하는 어떤 방향이 조금 시장과 어지러움이 있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좀 더 많은 시장에서의 니즈가 있고 좀 더 명확한 어떤 체계가 확립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합격률도 낮지 않을까. 실제로 땄는데 막상 가볼 시장이 없지 않는가. 이런 부분에 모호성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좀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이를 따기 위해서는요, 필기시험으로 우리 전공에 있는 기능해부와 운동역학이요, 생리, 심리, 건강체력, 처방, 병태, 운동상의 운동부와. 근데 우리 수업에서 들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시험을 본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공부하는 거죠. 네, 김병건 우리 권은서 회장님이신데요. 건강운동관리사의 주요 목표는 긍정한 신체를 변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운동 관련 지식과 신체 관련 지식을 같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물리치료사랑은 다른 거예요. 뭐 사회체육 이론이라는데 운동학부터 시작해서 스포츠 과학, 또 지도론 프로그램, 구성 여가 교육론, 또 이 건강운동관리사가 왜 필요한지 알아야 되시잖아요. 그러면 사회가 돌아가는 것도 알아야 되는 거고, 이 사회가 어떻게 어떤 의미와 어떤 가치로 작용되는지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포츠 사회학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포츠 경영학과 매니지먼트를 배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운동을 필요하는 니즈가 있을 때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사회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대응하고 응대해야 되는 전반적인 인식, 즉 통섭적인 역량을 습득해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건강운동관리사와 관련된 소위 자연과학 파트의 교과목은 이러한 것이 담론적인 통섭적 역량 아래 실제적으로 나의 어떤 직군을 대표하는 주요 핵심 교과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이런 이제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요. 시간이 지나면 이 자격증을 넘어서 스포츠가 흘러가는 흐름을 읽어야 되고, 그래서 이 흐름 안에서 어떠한 컨텐츠나 어떠한 프로그램으로 시장에 노출시켜야 하겠구나 라는 경영, 시장적 개념을 이해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출 분야는 뭐 처방 클리닉, 센터, 병원, 보건소 처방과 관련된 전문 직제에 도출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도 2학년이면 스포츠 지도사 시험을 도전할 텐데요. 우리는 이제 전문보다는 생활 스포츠에 많이 하죠. 생활 스포츠는 우리나라가 이제 복지국가로 자리 잡고 양극화된 복지국가를 훼손하기 위해서라도 더 많이 장려돼야 될 영역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나 사회체육, 지역체육, 뭐 직장 이런 것들을 장려하는 문화가 여전히 있고요. 이를 대표하는 게 국가가 주도하는 공공체육시설, 그리고 또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지방 공공체육시설, 민간 시장의 상업, 그리고 각종 스포츠센터와 기업, 학교, 복지시설 등 다양한 형태로 되고 있고요. 최근에 어떤 스포츠 지도사와 관련된 내용을 토대로 살펴보면 계약직이거나 기간직으로 되어 있지만 법령을 꼼꼼히 찾아보면 사실 무기계약직이라는 표현이 맞아요. 동일하게, 그러니까 무기는 뭐냐면 지속적으로 근로 형태, 노동이 인정돼야 되는 그런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고요. 점점 개선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다수가 약간 파트타임이나 PT처럼 이렇게 하는데요. 그것은 참여자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우리 졸업을 막 하고 사회에 진출하는 친구들은 이런 노동법에 의해서 보장이 되는 스포츠 지도자를 해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스포츠 지도사도요. 심리, 생리, 사회, 역학, 교육, 윤리, 체육사 중에 7개 중에 5개를 선택해서 보는 것입니다. 뭐 1급은요. 좀 건강운동관리사와 같은 교과목이 좀 추가되는 특성이 있고요. 자, 유소년은요. 만 3세부터 5세까지 만 3세부터 6학년까지 집중입니다. 5세가 아니고요. 그래서 유소년을 이해하고 신체 발달과 또 정서 발달과 사회적 역할을 케어해주고 지도해주는 그런 소명감과 책임감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의 체육이 주도투, 주, 던지고, 도, 달리고, 투, 달리고, 뛰고, 던지고요. 주도투. 이 문화였다면, 이 다양한 문화 안에서 또 인격과 인성을 중시하는 그런 체육으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변화에 우리가 대응해야 된다. 뭐 이건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시는 건데요. 초고령화 사회에 노인에 대한 어떤 건강 관리가 필요하고요. 가장 이상적인 게 운동을 통한 예방이 중요하다. 그래서 아마도요. 정부 시책도 그렇고요. 아마 굵직굵직한 사업들도 많을 거고요. 노인과 관련된 많은 파생하는 프로그램, 콘텐츠 등등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은 매우 전망이 밝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저희 전공에서도 아마도 선제적으로 노인과 관련된 어떤 교과목이나 이런 것들이 더 확장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2급 스포츠 지도자 교과목 플러스 노인체육이니까 아까 7개에서 5개잖아요. 7개에서 4개 선택하고 플러스 노인체육론 하면 노인 쪽을 진행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운동 관련 지식과 체육 이론을 공부하는 게 스포츠 지도자였다면 노인은 노인과 관련된, 그러니까 아마도 질병에 대한 이해나 또 병태 생리학이 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움직임에 대한 어떤 그런 거, 사회성,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생활 스포츠 지도자보다는 좀 부가적이고 확대되어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장애인 스포츠 지도자인데 우리는 이제 장애인 스포츠는 특수체육교육과에서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달라서요. 특수체육교육과는 사범학부에 있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을 만드는 거죠. 특수교사를 만드는 거고요. 장애인 스포츠 지도자는 스포츠를 참여하는 사람들, 그 중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한테 스포츠의 어떤 특성, 혜택, 이득 이런 것들을 제공하면서 저희가 그것을 해소시키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일반적인 몸에 대한 어떤 이해나 체육학적 지식 플러스 바로 이 장애와 관련된 것들이 어느 정도 필요해요. 사실 저희가 이 특수체육론이라던가 이런 게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조금 합병돼서 합쳐져서 노인 및 특수체육론 이렇게 되는데 이 또한 조금 더 다양한 영역으로 넓어지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2급 스포츠 지도자의 특수체육론, 그러니까 4개 플러스 특수체육론을 보면 응시가 가능하다. 뭐 시도 지자체 산하 장애인 체육회라던가 종합복지관, 반다리 체육센터 뭐 이런 것들의 장애인 지도자뿐만 아니라 클리닉 센터 등 다양한 형태로 확장되고 있고요. 수중장애, 발달장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뭐 두뇌 브레인 밸런스라고 해서요. BB 클럽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융합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영역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스포츠 의무 트레이너라고 얘기하지만 뭐 다양하게 혼용되는 것 같아요. 소위 얘기해서 선수 트레이너, 그 중에 이제 뭐 물리치료사라는 개념도 있고요. 이 물리치료사라는 개념도 여러분 선배 중에 편입을 한 친구도 있고요. 이렇게 준비한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큰 틀에서 보면 여러분이 스포츠 현장에 있고자 하면 그 베이직이 체육학, 운동학 기반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스포츠 의무 트레이너가 하는 주요 업무인데요. 컨디션 유지에서 성과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따라서 협업이 필요하겠죠. 또 해당 종목의 특성을 이해해야 되고 해당 선수의 특성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근력 운동이 필요한지, 교전 운동이 필요한지, 아니면 조절 운동이 필요한지 등을 토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굉장히 큰 능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오래 걸리는 거고요. 또 현장에 그런 어떤 전문가적 소외가 있어야 하는 거죠. 이를 통해서 부상을 방지하고 관리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예. 대부분 우리 이제 카타에서 많이 활동하는 거고
또 유학을 많이 갔다 오고 이런 식으로 활용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피지컬 트레이너는 PT랑은 조금 다른 맥락의 어떤 개념인데요. 선수들의 체력을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저희 K바라던가 역도 뭐 레프테이션 기반으로 한다던가 이런 어떤 그런 어떤 전반적인 체력을 관리해주는 피지컬 트레이너로 조금 더 공부를 더 많이 하고 또 전문 지식을 습득해서 지속적인 공부 환경에서 좀 배움을 통해서 전문화시키는 그런 트레이너다라고 얘기해요. 뭐 반대로 얘기하면 PT가 뭐 수준이 낮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그런 어떤 선수에 대한 이해를 좀 더 집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수 트레이너, 스포츠 트레이너, 의무 트레이너, 피지컬 트레이너 약간 혼용돼서 쓰이는데요. 일반적으로 선수 트레이너는 선수의 부상 시점이라든가 부상을 관리하거나 이런 역할이 중요한 반면에 피지컬 트레이너는 전반적인 거, 강화, 유지, 부상, 복귀, 적응까지 그래서 더 포괄적인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스포츠 마케터라고 얘기했는데요. 다양한 현상이죠. 뭐 스포츠 비즈니스맨, 뭐 이벤트 기획자, 뭐 여러 가지의 직업군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스포츠와 관련된 조직에서 근무하는 뭐 사무직부터 시작해서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봤을 때 스포츠와 관련된 기업, 구단, 소속, 선수들의 이력까지 특화된 이미지를 구성하고요. 팬과 소통, 커뮤니케이션 설계 수행하고요. 스포츠와 관련된 못하네요. 각종 행사를 지원하고요. 또 선수도 지원하고요. 그래서 선수단에게 이제 매니저라는 개념이 생기기도 했어요. 그런 것도 생겼고요. 또 교수님 전공인 경영학 관점에서 어떤 학문을 접근하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요. 수요자 중심이고요. 또 선수 관점을 이해하려고 할 수도 있고요. 또 팬들 또 이해하는 관점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들의 어떤 수요 맥락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것이 마켓 형성에 영향을 준다. 마켓 시장이죠. 예, 뭐 이런 어떤 그런 직업군이고 그런 어떤 직무를 갖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스포츠 경영관리사 자격증이고요. 뭐 구단 에이전시 뭐 이런 걸 수시 채용하고요. 정책연구원 공단에서 뭐 이제 체육인재 공단 뭐 이제 국민체육공단 뭐 이제 국민체육공단 뭐 이런 데서 이런 어떤 사업적인 일들을 많이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전공과 관련된 자격 체계를 살펴볼 텐데요. 아마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아서요. 간단하게 살펴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내용이 좀 퍼져 보이는데요. 가장 기초적인 게 지도자 자격증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나눌 수 있고요. 또 장애인은 전체적인 장애인 스포츠 지도자로 포함이 되고 비장애인은 유소년과 노인 그리고 성인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요. 성인은 그 안에서 이렇게 전문가 생활로 이게 전통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것을 담당하는 건강운동관리사 요 지도자 자격 체계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4월 달 정도에 접수를 하고요. 5월에 필기 시험을 보고 뭐 그런 정도 상반기에 이제 시험이 종료가 되고 이후에 연수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뭐 여기 관련한 어떤 세부 내용이고요. 관련한 이제 교과 내용인데요. 네, 여러분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네, 아까 뭐 설명했던 내용이 좀 중복이어서 좀 빠르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경영관리사도 좀 교수님 소개했고요. 이거 뭐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이제 자격인데요. 뭐 요 자격증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라 자 아무튼 이런 어떤 체육과 관련된 전통적인 지도 분야에서의 직업군을 여러분이 좀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또 관련된 자격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여러분이 또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게 있는데 사실은 이 얘기를 하려고 좀 빨리 넘겼어요. KSA라고 해서요. 우리가 knowledge, 그 다음에 스킬, 그 다음에 attitude. 모든 직업에는 그 직업을 따겠다는 자격만 있는 게 아니라요. 이 자격이 결국 이러한 것들의 어떤 것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서로.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건강운동관리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식이 있어야 되고 어떤 기술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고 태도는 어떠해야 된다 이런 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직업, 그 자격증은 결국 이런 것들을 포함한다.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했을 때 역으로 관련 분야의 자격과 진출 전문가가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스포츠와 관련된 분야의 직업이 매우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나마 좀 경험한 지도 분야를 중심으로 한번 설명을 했고요. 여러분들도 이 설명을 통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가져가는 시간을 좀 탐색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장시간 수업에 집중해 주셔서 고맙고요. 잠시 또 쉬었다가 다음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